한 방에 저풍진시키겠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실은 광고 대행사 때문에 광고 대행사죠.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광고 네. 대행사분들 안녕하세요. 소정백과 김규리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워블로그 강사인 종호윤 대표님의 3가지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파워블로거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사실 파워블로거의 명칭이 2014년도부로 없어졌어요. 이 최적화라는 건 말 그대로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이제 최적화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네. 최적화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비공개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글을 작성하면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나만의 어떤 저 많은데? 아 그래요? 예. 이 비공개 기능 때문에 최적화가 안 돼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생 2명을 놓고 실험을 했었어요. 하나는 비공개가 한 5개인가 7개 정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는 깨끗했어요. 아이디만 있었는데, 네. 자,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로직대로 제가 이제 강의도 해주고, 1대1 피드백도 해주고, 똑같이 발행을 했는데, 이 친구는 노출이 5번째만 됐거든요. 비공개됐던 친구 같은 경우는 노출은커녕 최적화 순위 접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비공개를 하면 안 될까? 네.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 광고 대행사에서 쪽지가 오거나 이메일로 요청이 와요. 이 글 하나 써주세요. 혹은 이 글 하나만 발행해 주시면 뭐 5,000원 드릴게요. 뭐 10,000원 드릴게요. 광고 대행사에서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는 이제 뭐 3만원, 5만원 해서 이제 블로거들한테 글을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광고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네. 5,000원, 10,000원으로 단가를 내리고 네. 똑같은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글을 복사를 해가지고 한 3명, 5분한테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글을요? 그렇죠. 요즘엔 그러면 저품질. 큰일 나죠. 텐데. 예전에는요, 네. 광고 대행사가 3분한테 글을 요청하고 3분 중에 노출이 안 되면 비공개 요청을 많이 했어요. 비공개를 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뒤에 똑같은 글을 다른 분이 글을 발행하면 노출이 됐었거든요. 비공개를 싫어하는 이유가 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비공개를 하지 마세요라고 네이버가 말 못하죠. 기능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비공개 요청을 했을 때 개인 블로거 분들은 뭐 어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네이버 입장을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해요. 네이버는 새로운 글과 새로운 사진들이 서버 안에 가득하길 원해요. 근데 똑같은 글이 비공개에 만약에 계속 숨어 있잖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공개하고 싶은데 뭐 삭제를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죠. 아니면 대처 방법이 뭔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블로그 보면 이웃이 있고 서로 이슈 있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비공개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네. 서로 이웃으로 돌리시는 게 좋아요. 만약 광고 대행사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네. 처음부터 막아야죠. 이제 아셨으니까. 네. 자, 10,000원 주고 발행할게요. 근데 네. 비공개 혹은 삭제 요청,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네이버에서 2019년 6월 25일일 거예요, 아마. 네. 네이버에서 똑같은 글을 발행했을 경우에 한 방에 저풍진시키겠다라는 있는 그대로 해석은 하지 않았지만, 네. 잘 해석해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게 왜 나왔을까요? 광고 대행사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서버에 등록된 글로 인해서 돈이 들어가요. 네. 당연하죠. 서버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쓸데없는 글이 같은 글이 올라간다? 네. 이거 굉장히 데미지가 큰 거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 그래서 비공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2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비공개랑 비슷한 삭제 기능인데요. 네. 삭제 유무에 따라서 좀 다른 건가요? 이제 삭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광고 대행사 때문에. 광고 대행사가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광고 네. 대행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분석한 어떤 이 내용들이 100%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많이 봤거든요. 대표님이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게 안 될까? 광고 대행사에서 어떤 영업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네. 비공개 글을 네이버가 싫어하다 보니까 네. 얘네가 삭제 쪽으로 넘어갔어.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는 노출이 안 되면 네. 삭제 요청을 합니다. 삭제를 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버에서 글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완벽하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은 글을 다른 분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이버가 바볼까요? 아니죠. 네이버 빅데이터, AI 굉장히 똑똑하죠. 네. 삭제한 이력 다 알죠. 절대 비공개나 삭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삭제할 거면 이것 또한 서로 이웃으로 돌리는. 그렇죠. 이런 게 있죠. 제 수강생분이 포스팅 수가 1000개가 넘는 오래 운영하셨는데 사업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노출이 죽어라 안 되는 거예요. 올리시는 것마다? 네. 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글을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순위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성장세가 보이는데 유독 그분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그분 블로그를 정말 많이 분석하고 정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네. 포스팅 수가 1000개라는 거는요. 네. 운영 연수가 최소 3년이에요. 하루에 1포 기준입니다. 네이버가 싫어하는 액션들을 옛날부터 조금씩 계속 쌓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병이 든 거네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치료가. 아무리 로직이 좋아도 네. 저품질 블로그 같은 경우는 1년간 묵은 김치처럼 가만히 냅두면 치료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1년 뒤에 그 블로그 쓸 수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블로그 한 개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한 개보다는 2개면 되고요. 운영만 할 수 있다라면 아이디는 최대 3개까지 발급이 되기 때문에 네. 3개까지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대표님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포스팅 1000개. 그쵸. 네. 자, 기왕이면 내 블로그 살리고 싶지만 새로 하나 파세요. 그분한테는 정말 엄청 버리기 힘든 힘든 결정이었죠. 네. 자, 근데 결국은 새로운 블로그를 파고 한 네. 달도 안 돼서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 절대 이제 삭제 또한 네. 비공개처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팁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시다가 막힌 부분이 있으시면 파워 블로그 강사님이시니까 저희 밑에 주소로 같이 컨설팅 할 수 있게끔 드리고요. 네이버를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오고 그런가요? 네, 마지막 이제 3번째가 남았는데요. 네.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수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능. 사실은 네이버 공지사항에도 수정 때문에 어떤 최적화나 혹은 글의 노출의 빈도나 네. 이런 스토리는 없어요. 해도 됩니다라고 약간 공식적으로 살짝 꼬아가지고 네이버가 왜 수정을 싫어하는지 네이버가 한번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2013년도입니다. 파워블로그 분들이 물론 일부 분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일부 파워블로그 분들이 글이 노출이 됐는데 네, 자, 네.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겠죠. 자, 근데 수정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소비자가 블로그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네. 내가 필요한 어떤 문제점,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검색한단 말이죠.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니즈가 있는 부분을 글을 보고서 해소가 돼야 기분이 좋고 네. 다음에 블로그를 또 찾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수정을 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글들이 뭔가 뒤섞이면서 맥락에 틀어지는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트래픽이나 혹은 체류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수정을 하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파워블로그 선배님들의 어떤 행동들 액션과?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요.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광고 대행사죠. 죄송합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99%
99%는 아마 잘하고 계실 건데 그 네. 1% 때문에 아마 네이버가 이런 걸 만들지 않았나 그냥 싶은데 저도 직접 그런 글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아, 받아보셨어요? 네, 저는 직접 제 블로그 말고도 세컨 블로그에다 테스트도 많이 해봤거든요. 아, 테스트를 직접 하시고? 네. 야, 테스트 다 하신 결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이거든요. 제목 중심의 사진과 글, 맥락이 일치했을 때 AI가 좋은 점수를 주는데 네. 제목 수정이라든가 본문 수정 혹은 사진 수정 이런 요청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수정되는 글들이 네이버 AI가 노출을 시켰는데 네. 만약에 수정으로 인해서 어떤 내용이 틀어진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진 않겠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개인 블로거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맞춤법 수정. 수정을 하는 순간 그날 C랭크 점수는 안 쌓여요. 날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상품 링크를 넣어주세요. 아. 이런 수정 요청이 제일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대표님?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수정을 할 때 발행한 시간으로부터 9분까지는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확히 구분을 어떻게 대표님 측정하셨나요? 제가 이제 추측이지만 네. 제가 세컨 블로그로 글을 발행하고 수정하는 시간대를 테스트했을 때 그 빈도가 9분까지는 괜찮은데 네네. 10분에서 2시간 사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정말 급한 상황에 수정을 해야 된다?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2시간 이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 2시간 이후에? 왜냐면은 이 2시간 동안 AI가 내 글을 분석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발행하면은 이제 최신순에 딱 걸려요. 시간대가 잡히는데 네. 2시간 정도 있다가 글이 갑자기 휙 하고 사라져요. 네, 그리고 나서 한 15분 정도 있다가 글이 생성이 되는데 제 수강생분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작년 8월인가 그랬는데 이제 글이 통합 검색 1등에 노출이 됐는데 마케터 분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방문자 수도 많이 들어오고 홍보가 잘 돼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네.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약간 악플 느낌으로 뭘 다셨는데 네. 뭐라고 달았냐면 행사 기간, 코엑스 행사 기간을 기재를 하셨어요. 근데 잘못된 날짜인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 분이 나는 당신의 글을 보고 이때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 이 날짜더라. 이거 정말 이건 할 수밖에 없죠. 이건 수정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상황이에요. 이건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내 블로그의 지수를 떠나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줘야만 하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니까. 네. 그럴 때는 C랭크 점수 포기하고 수정을 해야죠. 아. 매출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네. 어떤 비덧이나 아니면 악플이 달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은 해야죠. 하지만 남들이 신경도 안 쓰는 맞춤법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아니면 첫 소절에 뭐 내가 글 쓰고 싶은 걸 못 넣었다거나 누가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저도 채널 시가 뭐 길지 않거든요. 이 소비자들이 내가 원하는 글의 어떤 핵심만 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 안 하거든요. 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절대 안 해요. 사진, 동영상 쭉 보다가 필요한 것만 있고. 네. 그 괜히 수정 때문에 C랭크 점수 깎이고 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비공개나 삭제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수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 번은 괜찮습니다. 네이버는 굉장히 심사해요. 저는 정말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네이버 때문에. 저 네이버 직원 아니에요. 네이버는 상습법만 싫어합니다. 실수하는 거 어느 정도는 봐주는 것 같아요. 네. 물론 100% 공식적인 어떤 답은 아니지만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네. 한 달에 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정도는 괜찮다. 수정 네. 정도는. 하지만 상습적으로 뭐 하루에 두세 번이나 아. 한 달에 보름이라던가 네. 그런 어떤 반복적인 수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는 비공개, 두 번째는 삭제, 세 번째는 수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테스트해 보시고 정확한 분부터 시간까지 다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정말 많은 걸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블로그 아마 오래 운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왜 지금까지 성장이 안 됐지? 강의도 많이 듣고 정말 많이 연습했는데 안 됐을까라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뭐 저품질이나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내려놓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네이버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해도요 노출의 빈도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글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작가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써?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공식에 따라서만 이 수식을 넣다 보면은 블로그 사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계속 시청하시다 보면 아마 촉이 촉촉 오실 겁니다. 그 촉을 우리 정호율 대표님께서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링크로 밑에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